먼저 주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마을 장터에서 판매하는 수익 시뮬레이션을 탐구 동기로는 도시농업이 단순한 재배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탐구 목표로 저는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도시농업 생산물의 판매 수익 분석. 둘째, 수익 모델 수립. 셋째,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 탐구입니다. 이론적 배경 첫 번째는 도시농업은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키우는 활동이며 교육, 복지, 환경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농업의 한 방식입니다. 이론적 배경 두 번째는 수학적으로는 판매 수익을 간단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판매 가격 곱하기 탐구할 때 실제 상추 재배를 기반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설정은 상추를 1세제곱미터에서 키워 2kg을 수확하고 kg당 3,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수익 계산 예시를 들자면 계산 결과 1마일당 수익은 2,500원입니다. 넓이에 따라 수익이 선형적으로 증가해 함수로도 장터 운영 시나리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주민 10명이 각자 1m 텃밭을 운영할 경우 총 수익은 6만 원이 됩니다. 이익은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 공동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자면 소득뿐 아니라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 향상 등 사회적인 효과도 기후나 유통의 어려움, 노동력 부족 같은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팜이나 학교와의 연계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을 하자면 도시농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작은 텃밭도 마을 경제의 시작점이 될 수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 공간 배치의 수학적 모델링을 급속한 도시화는 여름철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섬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 어디에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 탐구에서는 열섬 현상과 녹지의 관계를 분석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녹지 배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열섬 현상은 도시 지역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녹지는 증산작용과 그림자 효과를 통해 온도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거리 함수와 평균 거리, 최적화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열점과 녹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냉각 효과가 크다고 가정했습니다. 10주 10격자의 도시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열원이 되는 지점을 3곳 설정했습니다. 녹지를 여러 방식으로 배치해 평균 거리와 냉각 점수를 비교했습니다. 각 셀에서 가장 가까운 열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녹지가 있을 경우 냉각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다양한 배치 방법으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녹지를 10점 가까이에 집중한 배치가 가장 높은 냉각 점수를 보였고 랜덤하게 배치한 경우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축산 분류의 퇴비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축산 분류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지만 퇴비화하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의 최적 조건을 찾고 싶었습니다. 퇴비화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비료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미생물은 온도와 수분 조건에 민감합니다. 보통 50도에서 60도, 수분은 50에 60%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비화는 수학적으로 반응 속도 방정식이나 로지스틱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온도, 수분, 산소 3가지 변수를 조절하며 분유의 분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온 55도, 수분 60%, 산소가 충분한 조건이 가장 빠르게 분해되었고 그래프로 이 데이터를 지수함수에 대입해 수식으로 표현해보니 최적 조건에서의 분해 속도 안녕하세요. 저기는 목장 대탄소 발자국 측정 및 저감 방안 설계를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목장 운영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우리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코이로 표현되죠. 우리는 자료를 조사하고 가상의 목장을 설정한 뒤 직접 계산을 통해 가축은 사료 소모뿐만 아니라 반추위 발효로 메탄을 배출합니다. 소 1마리당 연간
약 120kg의 COE를 배출합니다. 이런 수치를 고려해 젖소 20마리, 사료 1톤, 전력 500kWh 등 첫째는 사료를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바이오가스 시설 도입, 셋째는 태양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농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혜원입니다. 제가 소개할 주제는 사료 종류에 따른 반려동물 건강 수치 변화 분석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어떤 사료가 진짜 좋은지는 사료는 성분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종류, 건강 지표, 통계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실험은 총 12주 동안 진행되었고 매주 다른 사료를 급여하며 매일 체중, 식욕, 배변 상태, 활동량을 측정했습니다. 즉 친환경 사료를 먹였을 때 활동량과 배변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땀이 스며든 그 땅 위로 생명을 품어낸 그 손길처럼 천년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백년의 숨결 천년의 약속
우린 함께 이 길을 걷는다. 공감의 마음 용기의 불꽃 이 땅 위에 다시 새겨보자. 독립의 길 위에서 외쳤던 꿈 세월 따라 이어지는 살아있는 숨 시대와 지역을 잇는 가르침만으로 학교의 빛은 여전히 강렬하다. 백년의 숨결 천년의 약속 우린 함께 이 길을 걷는다. 공감의 마음 용기의 불꽃 이 땅 위에 다시 새겨보자. 독립의 길 위에서 외쳤던 꿈 세월 따라 이어지는 살아있는 숨 시대와 지역을 잇는 가르침만으로 학교의 빛은 여전히 강렬하다. 백년의 숨결 잡는다. 공감의 마음 용기의 불꽃 이 땅 위에 다시 새겨보자. 우리의 가슴에 흐르는 맹세 시대를 지나 천년의 빛이 되어 계속 퍼져가리라. 우리 백년의 숨결 천년의 약속 우린 함께 이 길을 걷는다. 공감의 마음 용기의 불꽃 이 땅 위에 다시 새겨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승미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식품 폐기물의 퇴비화 효율 분석입니다. 이 탐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1만 4천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토양 오염 문제도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퇴비화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분해해 유기질 비료로 만든 이 탐구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할 때 어떤 환경 조건이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도, 습도, 미생물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채소류, 과일 껍질, 밥 등 일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물입니다. 퇴비통, 온도계, 습도계, 전자저울을 사용했고 일부 조건에는 미생물 첨가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하루에 한 번 온도와 습도를 기록하고 음식물의 무게는 주 2대 3회 측정했습니다. 초기 무게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통해 분해량을 계산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채소류, 과일 껍질, 밥 등 일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물입니다. 퇴비통, 온도계, 습도계, 전자저울을 사용했고 일부 조건 실험은 하루에 한 번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음식물의 무게는 온도 차이를 두고 실온과 따뜻한 환경에서 무게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통해 분해량을 계산했습니다. 변화된 냄새나 색깔 등도 첨가 유무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 조건은 통제하여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같게 유지했습니다. 실험은 3가지 주요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온도 차이를 두고 실온과 따뜻한 환경에서 실험했고, 둘째는 수분 함량을 달리하여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첨가 유무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 조건은 통제하여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같게 유지했습니다. 이 표는 관찰 일지의 일부 예시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무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차에 300g이었던 음식물이 250g으로 줄어드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요. 농업계열 고등학생 교육과정도 예전과 다르게 그만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전국 영농학생축제가 오늘 청주 농고에서 개막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카네이션 등 주어진 20여 종의 꽃으로 색감을 얼마나 조화롭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더 아름다운 꽃과 함께 나오기 전부터 대회를 4번 정도 뛰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와가지고 전국 농업계열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이번에 그 대주제가 데이터 기반 학생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는 도시농업을 통해 재배한 식물로 만든 식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식물성 단백질이 주목받고 있어 이 주된 목표는 도시농업을 활용해 재배한 작물로 직접 간식을 만들어보고 영양과 수학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심 속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방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지방이 적고 환경에도 덜 부담을 줍니다. 간식을 만들기 위해선 단백질 함량과 영양소 비율을 계산해야 하므로 수학의 비율 계산과 최적화 개념이 필요합니다. 실험 설계는 콩과 완두콩을 키우고 단백질 함량을 측정한 후 이를 LED와 수경재배 키트를 활용해 콩과 완두를 키웠고 온도와 습도, 성장 상태를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는 도시농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입니다. 도시 미세먼지가 큰 문제인데 도시농업이 이를 줄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도시농업이 실제로 미세먼지를 줄이느냐입니다. 저의 가설은 식물은 잎과 기공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수하거나 표면에 포집합니다. 도시농업 공간과 일반 공간을 비교해 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일주일 동안 측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측정을 한 장소와 도구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했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에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오전에 차이가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걸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종류나 구조에 따라 도시농업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긍정적입니다.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 이번 탐구를 통해 도시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체육, 수학, 과학, 기술이 융합된 실천 중심 탐구입니다. 운동량에 따른 영양소 필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도시락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식단 구성을 넘어서 각 운동에 맞는 맞춤형 도시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양뿐만 아니라 운동은 강도에 따라 열량 소모가 다릅니다. 레스라는 기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개인 맞춤 영양소 필요량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추고 운동 전후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지도 고려하여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계산된 식단을 바탕으로 실제 도시락 메뉴를 설계했습니다. 각 재료의 영양소도 함께 표시하여 균형을 맞췄습니다. 도시락은 위생과 조리 기술을 고려해 직접 만들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는 위생 장비와 가공 기법도 익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실천력을 기를 수 있었고 식생활과 운동 사이의 과학적 연결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천연 색소를 이용해 건강하면서도 예술적인 디저트를 인공 색소의 위험성과 건강한 대안에 관심이 생겨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탐구의 목표는 천연 색소를 추출하고 과학적 원리와 수학적 분석을 먼저 천연 색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양배추, 비트, 특히 안토시아닌은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 실험에 적합한 색소 추출 실험과 pH 변화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식품에 적용해보기로 수학적으로는 추출 농도에 따라 색의 강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해 음식이 예뻐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고 수학적 아름다움인 인간은 대칭과 황금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각적 특성이 있습니다. 음식에 황금비를 적용했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실험하고 분석합니다. 황금비는 약 1.618의 비율로 예술과 건축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0, 1, 1. 이유처럼 앞에 두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며 초밥, 디저트 등에서도 황금비가 적용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칭과 황금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각적 특성이 있습니다. 수학과 예술, 과학이 만나면 음식도 예술이 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발표는 학교 급식에 적용 가능한 단백질 알약의 영양학 급식을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점에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알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급식에 도입 가능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본 탐구에서는 단백질 알약의 구성 성분과 인공위액을 이용한 소화 실험을 통해 실제 단백질 알약 일정에 포함된 단백질량과 칼로리를 기존 급식 식재료와 비교했습니다. 열량당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섭취 효율이 높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급식 시간, 식사 기호도, 알레르기 등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단백질 알약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단백질 알약을 인공 소화액에 담가 흡수율을 확인했고 기존 식품과 비교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모의 급식 환경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약은 빠르게 분해되며 높은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휴대성과 1. 주제 육상 동물과 해양 생물의 생존 전략 융합 탐구입니다. 생존 전략을 비교하고 융합 가능성을 2. 탐구 동기 낙타와 문어처럼 생김새도 전략도 다른 생물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각 생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며 생명공학적으로 융합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낙타, 표범 등을 선정해 생존 전략을 분석했고 비교 분석표를 통해 융합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낙타는 수분 저장과 체온 조절해 환경에 적응하고 표범은 위장 색깔과 빠른 움직임으로 생존한다. 육상 동물은 주로 구조적 특성으로 환경을 극복합니다. 문어는 위장술과 높은 지능, 상어는 전기 감각과 유선형 몸체를 활용합니다.
해양생물은 감각기관의 두생물은 체온 조절, 감각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각 생물이 환경에 맞춰 전략적으로 적응한 것입니다. 주제 육상 동물과 해양 생물의 생존 전략 융합 탐구입니다. 생존 전략을 비교하고 융합 가능성을 탐구 동기. 낙타와 문어처럼 생김새도 전략도 다른 생물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각 생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며 생명공학적으로 융합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낙타, 표범 등을 선정해 생존 전략을 분석했고 비교 분석표를 통해 융합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낙타는 수분 저장과 체온 조절해 환경에 적응하고 표범은 위장 색깔과 빠른 움직임으로 생존한다. 육상 동물은 주로 구조적 특성으로 환경을 극복합니다. 문어는 위장술과 높은 지능, 상어는 전기 감각과 유선형 몸체를 활용합니다. 해양 생물은 감각기관의 두 생물은 체온 조절, 감각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각 생물이 환경에 맞춰 전략적으로 적응한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축산 분류의 퇴비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축산 분류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지만 퇴비화하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의 최적 조건을 찾고 싶었습니다. 퇴비화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비료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미생물은 온도와 수분 조건에 민감합니다. 보통 50도에서 60도, 수분은 50에 60%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비화는 수학적으로 반응 속도 방정식이나 로지스틱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온도, 수분, 산소 세 가지 변수를 조절하며 분유의 분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온 55도, 수분 60%, 산소가 충분한 조건이 가장 빠르게 분해되었고 그래프로 이 데이터를 지수함수에 대입해 수식으로 표현해보니 최적 조건에서의 분해 속도 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승미고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식품 폐기물의 퇴비화 효율 분석입니다. 이 탐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해 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1만 4천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매립되거나 소각되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토양 오염 문제도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퇴비화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분해해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이 탐구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할 때 어떤 환경 조건이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도, 습도, 미생물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인 모델을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채소류, 과일 껍질, 밥 등 일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물입니다. 퇴비통, 온도계, 습도계, 전자저울을 사용했고 일부 조건에는 미생물 첨가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하루에 한 번 온도와 습도를 기록하고 음식물의 무게는 주 2대3회 측정했습니다. 초기 무게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통해 분해량을 계산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채소류, 과일 껍질, 밥 등 일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물입니다. 퇴비통, 온도계, 습도계, 전자저울을 사용했고 일부 조건 실험은 하루에 한 번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음식물의 무게는 온도 차이를 두고 실온과 따뜻한 환경에서 무게와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통해 분해량을 계산했습니다. 변화된 냄새나 색깔 등도 첨가 유무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 조건은 통제하여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같게 유지했습니다. 실험은 3가지 주요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온도 차이를 두고 실온과 따뜻한 환경에서 실험했고, 둘째는 수분 함량을 달리하여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첨가 유무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 조건은 통제하여 음식물의 종류와 양은 같게 유지했습니다. 이 표는 관찰일지의 일부 예시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무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일차에 300g이었던 음식물이 250g으로 줄어드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요. 농업계열 고등학생 교육과정도 예전과 다르게 그만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전국 영농학생축제가 오늘 청주 농고에서 개막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카네이션 등 주어진 20여 종의 꽃으로 색감을 얼마나 조화롭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더 아름다운 꽃과 함께 나오기 전부터 대회를 4번 정도 뛰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와가지고 전국 농업계열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고 교류하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을 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이번에 그 대주제가 데이터 기반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후 회복에 좋은 식품, 운동을 마친 뒤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 관심이 생겼고 이를 직접 개발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조사하고 직접 식품을 만들어 운동 후 섭취했을 때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 에너지와 수분이 감소하고 근육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스무디나 에너지바와 같은 회복식은 간단한 가공 과정을 통해 만들 수 있으며 위생과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와 체온 변화, 피로도 등을 통해 회복
지구의 놀라운 거주자들. 지구는 놀랍도록 다양한 동물 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약 870만 종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심해부터 높은 산까지 모든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각 생물은 독특한 특성과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다양성. 포유류부터 무척추 동물까지. 포유류 약 6,400종이 존재. 조류 10,000종 이상 기록됨. 어리류 33,000종 이상 발견. 무척추 동물 전체 동물종의 동물의 적응.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 사막 적응. 딱타. 호계 물저장. 메뚜기쥐. 물 없이 수개월 생존. 사막여우. 큰 귀로 체온 조절. 극지방 적응. 북극곰. 두꺼운 지방층. 펭귄. 깃털 밀도 최대화. 바다표범. 혈관 조절 시스템. 심해 적응. 심해역. 바이오루미네센스. 고래. 심해 잠수 능력. 극한 압력 견디는 특수세포. 멸종위기 동물들과 보전 노력. 멸종위기 현황. 전 세계적으로 약 4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 활동이 주요 원인입니다. 서식지 보전. 보호구역 설정으로 중요 서식지를 보존합니다. 현재 지구 표면의 15%가 보호됩니다. 번식 프로그램. 동물원과 보전센터가 멸종위기종 번식에 힘씁니다. 유전적 다양성 유지가 핵심입니다. 국제협력. 사이트스와 같은 국제협약이 불법 거래를 방지합니다. 183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동물의 지능과 감정. 최신 연구 결과. 인지 능력. 많은 동물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감정 표현. 코끼리는 죽은 동료를 애도합니다. 침팬지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인식. 침팬지, 코끼리, 돌고래는 거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다 자신을 인식합니다. 의사소통. 돌고래는 고유한 휘파람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는 동물의 내면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많은 종이 깊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역사적 변화, 수렵 단계.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식량과 의복을 위해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가축화. 약 15,000년 전 개를 시작으로 여러 동물을 가축화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대규모 농장이 등장했습니다. 농물복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대적 관계, 반려동물, 보전활동, 윤리적 소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탐구 주제는 세계 과학과 감성 천연 색소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식품 가공과학, 수학, 미술을 융합. 평소 식품에 색이 먹는 사람의 기분이나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천연 색소는 건강에도 좋고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어. 첫째, 천연 색소가 pH에 따라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둘째, 그 색 변화를 활용하여 감성적인 젤리 제품을 디자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셋째, 실험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용적인 식품 개발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천연 색소는 주로 식물에서 추출한 색소로 자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 색소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색이 쉽게 변하거나 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천연 색소로 pH에 따라 구조가 바뀌면서 색도 달라집니다.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보라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면 자연색으로도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위해 자색 고구마, 적양배추, 비트를 사용했습니다. 색 변화 실험에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pH를 조절했고 가공식품으로는 젤리를 만들기 위해 한천과 설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원료를 끓여서 색소를 추출합니다. 그 색소의 pH가 다른 용액을 섞어 색 변화를 관찰한 후 각기 다른 색소를 이용해 젤리를 만듭니다. 자색 고구마 색소는 산성에서 붉게, 중성에서 보라색, 염기성에서는 파랗게 변했습니다. 각 색소마다 변화폭은 다르지만 확실한 색, 완성된 젤리는 빨강, 보라, 파랑 등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색은 특정 피 상태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했고 젤리로 만들어도 오늘 발표는 식품 속 당분 함량 측정과 시각화 아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식품을 비교하여 당분의 섭취량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당분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사용할 식품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과 당분 측정은 이종 농축법과 비색법을 통해 정확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표와 그래프로 여기서 시중 식품과 홈메이드 제품을 비교하여 결과 우리의 아이디어로 만든 스마트 에너지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간편한 영양 섭취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에너지바를 만들고 섭취 실험을 통해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운동 효율을 높이는 데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에너지바를 위한 영양소들을 직접 선정했습니다. 1. 식물 호르몬 에틸렌 등의 작용과 기후 변화의 관계 연구. 기온 변화가 식물의 생리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이오 실험과 수치 분석으로. 2. 작물의 생장 예측 모델 만들기. 딥러닝 5. 선형외기 기온, 일조량, 강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 모델을 사용해 작물의 생장률을 3. 스마트 예측. 온실의 자동 제어 시스템 설계. 온도, 습도, CO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작물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4. 토양 온도 변화가 미생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토양소, 미생물 군집 변화와 작물 성장의 상관관계를 실험과 통계로 분석. 5. 탄소 중립 농업을 위한 바이오 폐기물 활용 방안. 농업 부산물을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했을 때 탄소 배출량 감소량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모델화. 6. 기후 조건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측 시스템. 과거 기후 및 병해충 발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 통계 모델을 구축해 향후 발생 시기 예측. 7. 지역별 농작물 생산성과 기후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기후 지표 평균 기온, 강수량 등과 농작물 생산량을 수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생산성 높은 지역 도출. 8.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물 소비량 분석. 분리 다양한 작물의 수분 요구량을 기후 데이터와 비교해 가장 효율적